하지만 올해 중반 이후로는 쉬어가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곧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선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는 앞으로 메타버스가 크게 주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예정된 협의 이후에 남북 경협주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목요일 누리호 발사 잘들 보셨나요? 목요일 뉴스의 상당 부분은 누리호 이야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했지만 3단 연소 46초가 부족해서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를 점검하며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떠셨나요? 다소 지루한 장에서 매수나 매도 판단이 늦어져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누리호의 발사 성공보다 여러분들의 수익 성공이 더 빠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확연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월요일부터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다우존스, S&P 500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은 상승을 이어갔지만 국내 증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9월 중순을 보면 한동안 쉬어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말경에 갭으로 하락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선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어갈 때마다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중반 이후로는 쉬어가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곧잘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추세를 보며 대비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과 정보를 선별해 왔습니다. 잘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흐름이 좋았던 메타버스, 남북 경협과 배당 관련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차트의 변화가 심할 수 있으니 짧게 보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또한 차트의 흐름을 공부하며 스스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메타버스와 게임즈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전략 강화에 나섭니다. 17년간 써왔던 회사명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CEO 저커버그는 앞으로 메타버스가 크게 주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미래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메타버스와 게임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급등한 후에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6월에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전과 다르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주었습니다. 8월달 들어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행보를 하다가 목요일부터 거래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금요일 빠지긴 했지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모습을 보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이 모두 캔들 비치고 매물대도 소화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만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OTT 사업 및 XR 사업을 영위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지난 20일에는 메타버스 핵심 AR 글래스를 공개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로나 이후로 약 1년 동안 굉장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7월 말에 거래량이 나타나며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최고 22,200원을 기록한 후 8월달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10월에 저점을 딛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좋은 점은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골든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19일에 미국 정부 측이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했다고 말한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계가 점점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2일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동안 종전선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인데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예정된 협의 이후에 남북 경협주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종목은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는 건축 석재 가공 및 판매, 석상 개발 및 채석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석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장 회사로서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징적인 반복된 패턴이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하락했다.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잡아주고 상승하다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남북 경합지에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물대가 위에 많이 단기 저항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는 레저시설 개발 및 건설, 운영, 분양 등 관련 전 부문을 직접 수행 가능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난티 일봉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앞서 보신 일신석재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난티 역시 코로나 이후로 크게 올랐다가 점차적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며 상승하고 하락,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이후로 보면 9월 최고가 14,850원을 기록한 이후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V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자리 잡고 있고 이슈도 살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음 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추석 때부터 준비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벌써 좋은 결과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 때 알려드렸던 저평가 고배당주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DGB 금융지주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최고 17% 이상의 상승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수 중인 종목들입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들로 제가 선별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이건홀딩스입니다. 이건홀딩스는 지주 부문, 창호 부문, 목재 부문, 조림 부문, 에너지 부문, 팔레트 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배당 이슈도 있어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4월달에 거래량이 들어오며 상승했지만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7월달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7, 8월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걸로 볼 수도 있고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V자 반등을 성공한 모습도 보입니다. 9월부터 보시면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아쉽게도 박스권 상단을 닿으며 거래량이 들어오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고 밑꼬리로 5일선을 딛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현재 매물대도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5일선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캔들 모양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로열티 등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3월달부터 계속해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다 8월 말에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고 9,570원을 찍은 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쌍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1선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상승 추세하다 저항라인을 맞고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지라인 6,300원 정도를 보시고 이 부분을 닫고 나서 다시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차트 자리가 좋아서 알려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코프라부터 보겠습니다. 코프라는 자동차 경량화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및 탄소 중립 관련 정책 수혜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월달 들어 거래량이 2번이나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을 그려보면 이 정도 패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11선을 딛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 이 라인을 깨고 하락한다면 약 9,860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조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추세를 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센텍입니다. 휴센텍은 방위산업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미사일 같은 유도무기를 제어하는 유도조정, 전투기 전자장비, 항공기 디스플레이, 산업용 컴퓨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들어오며 계속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 상승을 잘했고 최고 3,440원을 찍은 이후에 하락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 지지라인을 잘 잡아둔 모습입니다. 박스권 매매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면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고 금요일 캔들에서는 밑꼬리가 11선을 딛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는 돌파할 수도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보면 이번 한 주는 다소 지루한 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 7거래일,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말 동안 관심 종목 잘 공부하시고 더 큰 수익,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